이 하이브는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수급 상황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더 즐기시면서 더 높은 가격에도 팔 수 있겠구나. 현기차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2년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차장님께서 늘 해주신 외국인 기관 이제 매수 매도 종목 좀 보려고 하는데 네. 지난 한 달 동안 외국인 기관은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매수했을까요? 탑10을 한번 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12월 1일부터 역시나 거래소 쪽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 기준이고요. 여기에 딱 올라왔는데 그동안 눈에 안 띄던 거 딱 상위에 하나 보이시죠? 하이브가 갑자기 네, 있네요. 이겁니다. 뉴진스. 네, 사랑합니다, 뉴진스. 너무 좋아요. 네. 네. 이게 지금 그 뉴진스가 네. BTS를 대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네.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해냈습니다. 이거 주가 상승률 잠깐만 한번 제가 보고 넘어갈게요. 종목으로 가서 하이브를 쳐보면은, 네, 이거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완만한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10월 중순 10만 원, 한 11만 원이 조금 안 된 지점이었어요. 근데 지금 가격이 17만 6천 원이에요. 그러면은 거의 60% 정도 올라온 겁니다, 여러분들. 네, 바닥에서 이 어려운 기간에도 주가가 꺾이질 않아요. 물론 외국인 지분율은 이때 꺾이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더 꺾지는 않고 있고요. 수급들이 이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위주로 해서 기관의 수급이 개인들의 매도세까지도 다 받아가면서 외국인의 매도세를 받는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도 다시 매수 행렬로 동참을 했어요. 물론 이때 110억 매수한 게 있고 그 뒤로는 또 쭉 매도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외국인들의 의미 있는 매수가 들어오는지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관 쪽에서는 좋게 보고 매수를 해나가고 있다는 거죠. 네. 오늘은 외국인들 또 매도인 것 같네요. 역시나 외국인들은 조금은 아직까지는 미진한 것 같고요. 기관들 수급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게 좀 저는 뉴진스의 힘이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BTS의 빈자리를 굉장히 잘 채워주고 있고요. 여러분들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뉴진스의 새로운 이제 음원이죠. 공개됐죠. 디토라고. 근데 그게 공개가 됐는데 이 음원 차트 가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1위가 지금 디토예요. 그리고 3위에 누가 있을까요? 또 뉴진스 노래가 또 올라와 있어요. 이미 새로운 음원을 냈는데 옛날 음원이 음원 순위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블랙핑크라던가 이런 쪽들 굉장히 임팩트 있는 그룹인 거 맞아요. 그런데 잠깐 왔다가 반짝 사라졌어요. 순위권에서. 그런데 이런 쪽들, 특히나 4세대 걸그룹이라고 불리우는 뭐 이런 뉴진스도 있을 거고요. 네. 거기다가 아이브도 있을 거고, 뭐 르세라핌. 네. 제가 꽤 많이 하네요. 잘하시네요. 네, 워낙에 노래가 좋아요. 제가 개개인의 멤버 이름은 모르는데 네네. 노래와 이 그룹 이름은 압니다. 음. 왜냐면 이렇게 노래가 나올 때 그 옆으로 이제 자막이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팀들의 저력을 제가 노래를 들으면서 느꼈어요. 와, 이거 노래가 귀에 팍팍 꽂히네? 그러면서 음원에서 계속 찾아서 듣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음원 순위에서 철이 지나간 노래들이 계속 떠 있는 거예요. 아이브의 다이브 같은 노래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BTS의 자리를 확실하게 저는 커버를 해주고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올라온 구간이 안타깝게도 지금 매물대예요. 네, 18만 원이죠. 그렇다 보니까 바닥 짚고 잘 올라왔는데 외국인들 매수세가 안 붙고 만약에 여기서 기관들이 매도로 전환해서 이거 생각해 보세요. 60% 넘는 수익률을 올렸기 때문에 충분히 매도하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매물대에서 막히면서 음봉이 나오고 또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신규 매수는 아닙니다. 신규 매수 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나는 이제 뉴진스의 저력을 믿고 가보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18만 원이 오히려 지금 들어와서 이 횡보했던 구간들 있잖아요. 지금 한 열흘 정도 횡보한 것 같아요. 18만 원을 강하게 돌파를 하는데 어떤 흐름이 나와야 되죠? 수급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하면 가장 좋고요. 외국인들이 미진하지만 외국인들 매도하는 것까지 그리고 개인들 매도하는 것까지 받아서 투신 사모펀드 연기금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이 빵 나온다. 그럴 때가 매수의 타점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굉장히 특이한 종목이라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어요. 1,400억을 일단은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는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는 있다. 더불어서 SM과 JYP 엔터 쪽도 같이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YG 엔터는 조금은 이 순위에서는 밀린다라고 봐요.
양현석 대표가 뭐 무죄 판결 일단 1심에서 나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경영에 참여하면서 다시 뭐 그룹을 키우는데 매진하겠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저는 그 복귀가 정확하게 이 YG엔터의 주가나 그런 경영적인 측면에 도움이 된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보게 되면은 SK 하이닉스 있습니다. 네. 기관들은 또 샀어요. 네, 한 1,100억 정도를 12월에 샀었는데 역시나 좀 차트의 흐름들 보게 되면은 12월 월간으로 봤을 때 흐름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사실. 이 흐름 자체가 이 그래프의 흐름을 제가 이게 항상 외국인 지분율 해놓는 이유가 있어요. 큰 종목, 특히나 큰 종목 볼 때 이렇게 왔다 이렇게 꺾이죠. 거의 비슷합니다. 그만큼 이 영역은 기관들이 지금 자금 규모가 굉장히 작아졌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시장이 이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만큼 유동성이 넘칠 때에는 기관들이 외국인이 좀 팔아도 그거 사면서 끌어올릴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금 규모가 굉장히 축소되어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들의 떨어지는 칼날을 받을 만큼 받아서 주가를 오히려 올려버릴 만큼의 파워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외국인들의 지분율 추이와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기관들이 1,100억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형 종목에 대해서 항상 좀 짧게 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짧게 보시는 분들은 기관 수급 보면서 트레이딩도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닌 분들은 절대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과 지분율을 체크하시라. 라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이 삼성전자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거 지금 또 1,100억 샀어요. 근데 마찬가지겠죠. 뭐 하이닉스보다는 나은 흐름이겠지만 12월 네 마찬가지죠. 나은 흐름도 아니네요, 사실상. 네, 6만 3천 원 부근에 싼 고점 만든 이후에 그냥 쭉 뺐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은 크게 변동은 없었는데 12월 말일 들어와서 약간 좀 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세액공제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인데 수급이 좀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외국인들이 좀 사긴 하네요. 많이 삽니다. 투신 쪽도 팔다가 조금 줄이고요. 연기금 보험도 같이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3%대의 장대 양봉이 거래량이 실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건 또 있죠. 여기에서 오늘 산다고 끝은 아니에요. 최근에 이제 투신 쪽은 조금 물량을 밀어넣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밀어 넣을 때 외국인들 흐름 봐야죠. 여전히 팔고 있었습니다. 네. 여전히 팔고 있었어요. 근데 어제 조금 샀지만 이것도 금융투자에서 단기 프로그램 차익 비차익 거래 이런 거 하면서 매도를 뽑아냈어요.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들 샀지만 보합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많이 샀어요. 여전히 개인이 이런 식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게 가장 불안 요소예요. 가장 불안 요소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렇진 않겠죠. 외국인 기관이 동시 순매수로 강하게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은 이거 올라가니까 팔자. 근데 팔면 안 되죠. 네, 일단은 이런 수급 상황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더 즐기시면서 더 높은 가격에도 팔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구간인 거죠. 그래서 일단 수급이 12월에는 안 좋았지만 이런 흐름들이 조금 오늘 세액공제 혜택, 정부에서 나온 혜택으로 일단은 반전이 좀 되고 있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보시게 되면은 한국항공우주가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방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업이죠. 한 1,000억 정도 매수를 한 것 같아요. 기관 쪽에서요. 이쪽을 역시나 차트랑 같이 좀 점검을 해드리면은 한국항공우주 일봉상으로 봤을 때 12월의 흐름은 나쁘진 않았어요. 여기에서 일단 한 4만 5천 원 부근을 바닥으로 해서 매물대 상단까지 올라갔죠. 5만 2천 원까지. 그럼 한 7천 원 정도의 수익 구간은 기관에 의해서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들 지분율 추입 보시면은 거의 변동 없어요. 이거는 뭐를 뜻하는 거죠? 아까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가 특히 심했죠. 계속 줄였어요. 외국인들 가파르게 줄이면서 주가 차트와 외국인 지분율 감소 추이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산 말씀드릴 때 K방산의 프리미엄이 달라졌다라고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하실까요? 그겁니다, 바로. 그리고 수주 잔고가 이미 많이 쌓여 있어요. 재고가 쌓여 있는 반도체 쪽과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거죠. 주가는 비록 꺾이고 이럴지라도 수주 잔고는 높아져 간다. 그리고 K방산 프리미엄도 높아져 가기 때문에 이 폴란드 쪽을 시작으로 해서 시작된 K방산의 수주가 유럽 쪽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큰 시장이거든요. 거기까지도 열어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지난달에도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 비록 지금 이번 연도 들어와서는 굉장히 가파르게 꺾여요. 그런데 이런 시점을 우리가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저는 좀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주 잔고 쌓여있는 것에다가 추가적인 수주들 하면서 K방산의 프리미엄까지 같이 높아지는 삼끌이 효과가 분명히 또 생길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밸류상에서도 메리트가 있고 한 뭐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기업들, 현대로템도 있죠. 같이 반드시 묶어놓고 꾸준하게 추적 관찰하시면서 수급 흐름이 뒤집혀질 때 나도 같이 들어가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4위까지 봤고요. 5위에는 한국전력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역시나 한 1,000억 정도 기관에서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이거 근데 최근에 좀 안 좋은 이슈가 나왔어요. 일단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사실상 바닥 16,000원대 잡고 계속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한계점은 있다라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거 매물대 굉장히 두꺼워요. 다른 매물대 대비했을 때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35%의 거래량이 지금 22,000원에서 23,000원 초반대에 거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뿐만 아니라 이런 가격대에서 사서 지금 이렇게 물렸다가 회복이 되신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 나겠죠. 살았다. 여기까지 갔었을 때 손절 안 했더니 결국 원금 왔네 라고 하시면서 개인들 어떻게 하겠죠? 팔겠죠. 그런 물량들이 이제 여기에서 정리가 또 돼버리고 이런 것들이 겹치고 연말 효과도 또 있으면서 대주주 물량 이런 것들이 같이 겹치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다 가장 중요한 이슈 전기요금을 매 분기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인상을 할 거다라고 전력법, 가스법이 통과가 됐어요. 근데 사실 이번에 뚜껑 딱 열어서 보니까 얼마가 인상이 됐냐. 산업부에서 얘기했던 거에 4분의 1 수준. 정말로 얼마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걸 다 올렸어도 저는 이 기업을 실적으로만 놓고 보면 좋게 안 봐요. 왜냐하면 흑자 전환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공기업의 특성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이거 지금 시가총액이 한국전력이 얼마냐면요. 12조 5천억이에요. 근데 재무제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빨갛죠? 빨간 게 주가의 이제 음봉, 양봉에선 좋은 건데 여기에선 영업이익이 적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봤을 때 이런 식이에요. 전에도 이거 제가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2020년에 이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 4조 원의 영업이익을 한 번 냈던 거 외에는 21년도에 5조 8,600억, 거의 6조죠. 6조 영업이익 적자 났고요. 지금 22년도 작년에 영업이익 적자 예상되는 게 31조예요, 여러분들. 네. 그리고 올해에 이게 흑자 전환을 좀 강하게 할 수 있나? 라고 기대했는데 글쎄요. 네, 많이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에도 일단 컨센서스 나와 있는 거는 11조가 넘는 영업이익 적자를 잡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2024년이나 돼야 다시 한번 이런 파동 나오지 않겠냐. 20년도와 같은 그런 얘기들입니다. 이 이후에 정권이 교체되고 하면서 또 국민들의 어떤 달래기 이런 차원으로 가면은 전기요금 또 인하한다 이런 얘기 나올지도 몰라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때처럼 일회성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이런 쪽들에 투자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솔직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수급 들어와서 트레이닝 하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수급들이 빠지거나 기술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막히는 과정들 딱 되니까 바로 빠지기 시작할 때 기관들 수급이 빠져나오잖아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같이 빼잖아요. 이럴 때는 무조건 빼셔야죠. 네, 그러면서 개인들이 가파르게 사는 이런 수급들이 왔을 때 첫날 못 뺐으면 이런 둘째 날의 수급이 아마 초반부터 엉망으로 가집개가 됐을 거예요. 그럼 뒤도 안 돌아보고 빼셔야 됩니다. 손절이건 수익 실현이건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일단 수급 전환이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다행히 오늘 사다가 매수 전환 조금 하긴 했는데 크게 영향 줄 만한 수량 아니고요. 투신 쪽 위주로 해서 가파른 물량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어요. 거래량의 거의 한 10%를 투신해서 강하게 팔기 때문에 이거 지금 지수 대비해서는 좀 약한 편이에요. 근데 이 정도면 저는 선방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외국인들이 일부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흐름은 꺾였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지지받는 이유는 마지막 일봉 이평선 61선에서의 지지, 약간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투신의 수급이 계속 이어지는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위까지 점검했고요. 지금 6위로 넘어가 보면은 이건 이제 LG 생활건강 또 보이네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12월 한 달간의 전체 업종에 대한
그 부분들을 체크를 해드렸었어요. 근데 유통 쪽은 이제 뭐다? 리오프닝과 관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중국 쪽에서 완벽하게 망가진 매출을 다른 지역에서 다변화를 시키는 건 좋아요. 근데 그게 완벽하게 한 단기간에 커버가 되느냐? 안 된다라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들이 있긴 있는데 정말로 실적, 재무제표에 찍힐 숫자들이 예전만큼 가파른 회복이 나올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런 쪽들 그냥 수급적인 측면으로 끌어올려서 리오프닝 효과 끝나면 빠질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여기도 일봉상으로 봤을 때 매물대 상단까지 올라왔어요. 72만 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50만 원에서 72만 원이면 결코 이것도 작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40% 가까이 올라온 거죠. 그죠? 40%가 넘게 올라왔네요. 그래서 이 정도 수익률이면은 지금 만족하죠. 그리고 외국인들 지분율 보시면은 뺐다가 계속 뺍니다. 네. 주가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빼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과연 중국 빗장은 시간은 걸리더라도 풀긴 풀겠지만 이런 쪽이 풀릴 때 과연 LG생활건강의 후라던가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 이런 제품들을 중국에서 사가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 왜냐하면 중국 로컬 업체들도 이미 많은 자금력을 가지고 생산 공장 지어서 원료, OEM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엄청난 브랜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큰 자금력도 가지고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주가가 올라가긴 하지만 마냥 긍정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트레이딩 좀 잘해서 적당히 잘 빠져나오는 이런 전략도 화장품에 대해서는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다음 순위 보게 되면은 호텔신라예요. 이것도 그냥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짧게 설명드릴게요. 리오프닝 2개가 붙어 있죠. 그것도 이제 대형 종목들 2개가 붙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하늘길이 여러분들 열렸습니다. 열리면서 일본 같은 경우에 무비자 입국 이런 것들을 양국 간에 허용해주면서 일본 쪽으로 가는 예약률이 급증을 했어요. 정말로 급증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더라도 아니면 여러분 본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 다녀오신 분들이나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추세는 당분간 지속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또 제주도 물가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만만치 않게 비쌉니다. 그래서 제주도 가느니 일본 갔다 올래. 이런 분들도 많아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조금 호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죠. 물론 이제 중국 쪽은 완벽하게 열리진 않았어요. 확진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강화를 하는 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조치 강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일본 사람들 또 그리고 동남아라던가 이런 쪽 사람들이 가장 오고 싶은 나라 어디냐라고 했을 때 한국 꼽아요.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K-팝 그리고 K-콘텐츠 이런 것들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인지도가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국익에도 국위 선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같이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호텔신라도 한 940억 정도 일단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 거기다 카지노에 VIP 이런 쪽들도 지금 홍콩이라던가 일본 쪽들 들어오고 있고 중국 쪽들도 이제 풀리면 꽤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손들이 큽니다.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카지노에 왔을 때 드랍액, 홀드율이 같이 올라가면서 주가도 우상향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카지노 종목은 제가 말씀드렸죠. 파라다이스 GK에 이런 외국인 카지노 위주로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밑으로는 삼성생명이에요. 이거는 글쎄요,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기관들이 매수하는지는 사실 좀 잘 알 수는 없는데 배당이나 이런 쪽들의 투자가 많이 좀 이루어졌겠죠. 그러면서 뭐 꾸준하게 많이 올라왔어요. 외국인들은 뭐 지분율 추이가 10월까지는 크게 없다가 11월부터 늘리고 12월 횡보하고 다시 늘리면서 지금 지분율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중장기 투자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약간 이제 삼성의 또 지배 구조 이런 것들도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들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보신 분들은 일단은 여기까지 와서 고점 찍고 이렇게 흘러내릴 때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 봐야 되겠죠. 꾸준하게 조금 사는 흐름들이 나오다가 일단 외국인들이 잠시 매도했었고요. 금융투자 위주로 이제 매도세가 조금 출회가 됐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 체크하면서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트레이딩 정도 하셨으면 아마 됐을 것 같습니다. 그 밑으로 메리츠 금융지주가 또 있어요.
네, 두 개가 금융주가 붙어 있네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마 배당이라던가 이런 관점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메리츠 금융지주 배당 보게 되면 수익률이 꽤 이제 2020년에는 꽤 높았었죠. 9%까지 갔다가 2021년에는 급격하게 낮아졌고요. 이번 연도에는 지금 예상 배당 수익률은 아직까지는 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배당 투자 관점으로 금융주에 대해서 좀 접근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또 이제 이슈가 있었죠. 그 메리츠의 금융지주에 속해 있는 메리츠 그 증권과 네. 그리고 메리츠 쪽의 보험이죠. 네. 보험 쪽을 이제 이쪽으로 합병하는 그런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차트는 비슷해요. 메리츠 금융지주도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그날 당일날 쭉 빼서 꺾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뭐 메리츠 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비슷한 차트예요. 네,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에도 네, 차트는 다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으로는 네이버가 있어요. 네, 마지막 네이버죠? 마지막이 지금 10위권에 네이버가 위치가 돼 있는데요. 네. 네이버 보게 되면 그래도 12월에 뭐 시장 대비해서는 뭐 나쁘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코스피 보게 되면 12월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2,500에서 다시 2,220대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네, 그런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방했어요. 옆으로 그냥 횡보 정도? 박스권에 아주 좁은 박스권 횡보 정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급의 좀 힘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급격하게 지분을 9월 말부터 줄인 이후에 계속 12월까지 뺐어요. 근데 12월 초 들어오니까 일단은 빼는 흐름들 자체는 조금은 진정은 된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서 다시 돌아서서 더 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이 마지막 이평선을 굉장히 견고하게 61선을 지지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흐름들은 나쁘진 않다고 봐요. 그래서 네이버 쪽 최근에 외국인들도 조금 전반적으로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투신 쪽, 연기금 이런 쪽들의 매수세가 붙어 있는 가운데 오늘도 일단은 외국인들은 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연기금 투신 쪽도 기관 위주로 해서 소폭의 물량이 들어온다. 그럼 결국에는 개인만 또 팔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2%대 양봉이 나오고 일단 61선을 강하게 돌파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벽하게 뭐 네이버의 실적이 갑자기 좋아지고 이런 것들 해결된 부분은 없어요. 또 고금리 상황에서 성장주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웹툰이라던가 미디어 쪽 올라오는 거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런 흐름들과 조금씩 동조해 가려는 모습들이 수급상으로 나타난다 정도로만 체크하시고 만약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수급적으로 제가 볼 땐 121선까지는 또 올릴 것 같아요. 그러면 20만 초반대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 정도까지 목표가 설정하시고 그 이후에 수급 체크하시면서 보유자분들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10위권까지 점검을 끝냈습니다. 자, 그럼 외국인 순매수 한번 볼까요? 네, 외국인들 순매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에는 삼성 SDI. 네, 최근에 여러분들 12월 들어와서 2차 전지주 안 좋았던 거 아실 거예요. 네. 계속 주가가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이 삼성 SDI 줄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원통형 배터리 쪽으로 강점을 보이는 이 삼성 SDI 주가 정말로 가파르게 떨어졌습니다. 12월 첫날부터 음봉 그리기 시작하더니 74만 원에서 지금 오늘 58만 원대까지 가파르게 떨어졌어요. 이거 뭐 121선을 지지받을 틈도 없이 그냥 뭐 지지받으려고 했던 모습들은 있네요. 하지만 가파르게 그냥 떨어져 버리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테슬라의 일부 영향도 있지만 예전에는 테슬라는 전기차였어요. 그냥 그거였죠. 근데 요즘에 테슬라는 전기차 아니에요. 이 꼴 공식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근데 아직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 아까 제가 점유율 떨어지는 거는 말씀드렸고요. 2025년이 되면은 GM과 테슬라의 위치가 바뀔 수도 있다. GM이 1위로 치고 나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심각하게 여러분들 테슬라를 매수를 고려하고 계시거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심각하게 고려해 볼 만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들까지도 다 뛰어들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테슬라는 가지고 있는 점유율을 온전하게 고스란히 뺏기는 가장 큰 피해 업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GM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요. 포드, 폭스바겐 이런 쪽들로 다 가는 겁니다. 거기다 우리나라 현기차도 마찬가지겠죠. 보조금 혜택도 못 받으니까 더 많이 뺏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물론 점유율이 워낙에 큰 게 테슬라기 때문에 그런 쪽들에서 점유율이 빠지는 게 더 크게 되겠지만 우리나라 현기차도 지금 안심할 수 없는 단계.
물론 리스 차량 이런 것들 해주겠다. 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 혜택 주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현기차 그룹에서 연간으로 북미에서 파는 리스 차량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으세요? 매출로 봤을 때? 3에서 5%밖에 안 돼요. 거의 미미한 효과를 미국에서 그냥 생색내기 하고 있는 거예요. 투자는 우리 미국에다 공장 지어 라고 하면서 한국 와서 받을 건 다 받아놓고 막상 되니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내놓으면서 야 니네는 보조금 혜택을 미안하지만 못 주겠어 라고 이제 받을 건 다 받아놓고 채찍을 막 때린 거죠.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이제 항의하고 정부 차원으로 다 검토 좀 해달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보조금 혜택 못 받는 나라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줬던 당근이라는 게 당근 아주 끝부분에 조그만 거 한 조각 주면서 리스 차량은 해줄게 라고 한 겁니다. 정말로 얄팍한 수죠. 네, 근데 이거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물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2년이 될 거예요. 현기차에게는 네. 23년, 24년이 지금까지도 사실 가혹했거든요. 근데 또 가혹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건 좀 팩트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2차 전지 밸류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완성차와는 완벽하게 다르다라는 말씀을 제가 항상 드립니다. 현기차에만 이 2차 전지 배터리 공급하나요? 아닙니다. 지금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전부 다 조인트 벤처 설립해서 공장 지으면서 배터리를 제발 좀 달라고 난리들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캐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가는 비록 떨어지고 테슬라 효과로 보면서 이거를 파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기관 쪽에서도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파르게 팔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 파는 물량을 외국인들이 온전하게 안 받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개인들이 자꾸 개입을 하죠. 이런 식으로 빨갛게 불 들어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힘을 못 쓰는데 중요한 팩트 하나는 외국인들은 어쨌건 삼성 SDI에 대해서 지분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다라는 게 팩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건 우리에게 기회 요인이 되는 거죠. 도대체 그러면 삼성 SDI 우리는 어디에서 신규 매수를 해볼까? 이것만 제가 볼 때는 고민하시면 돼요. 그래서 삼성 SDI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있는 게 이제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 주가 흐름은 계속 좋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리니지 IP의 우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게임 쪽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일단 외국인들은 1,440억을 12월 한 달 동안 매수를 했고요. 일봉 차트로 봤을 때 12월에 주가는 꺾였어요. 근데 크게 꺾인 건 아니죠, 솔직히. 여기에서 32만 원대에서 48만 원까지 16만 원이면 50% 올린 거예요. 굉장하죠. 근데 여기 이제 매물대가 기다리고 있었던 상단이다 보니까 한 방에 뚫으려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시도했다가 결국에는 조금 꺾이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흐름이 꺾일 때 우리가 대형주는 뭐 같이 봐야 된다고 그랬죠? 외국인들의 지분율. 이렇게 꺾일 때 외국인 지분이 이렇게 꺾였나요? 안 꺾여요.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은 NC소프트의 리니지라는 IP에 대한 저력들을 보고 지금의 금리 인상 상황이 슬로우해진다. 그러면은 그렇게 됐을 때 피벗까지는 아니지만 어쨌건 제가 말씀드렸던 이 머니 무브해서 안전자산 쪽으로 가 있는 자금들 중에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의 유동성이 다시 위험자산으로 머니 무브를 해올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인들의 지분율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식시장에 유동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유동성 없는 거 아닙니다. 유동성이 있는데 대피해 있는 거죠.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쪽으로요. 하지만 요즘에는 금리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이 또 그만큼 급격하게 반대로 하락을 해요. 이건 비례가 아니고 반비례입니다. 채권의 금리와 가격은 반비례이기 때문에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은 가격은 하락하고요.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은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을 해요. 그럼 단기 차익으로 노리고 가격상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조금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NC소프트는 그냥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외국인들은 리니지라는 IP의 저력을 믿고 비록 이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P2E라던가 메타버스 이런 쪽에서는 한 발 뒤쳐졌다라는 거 인정합니다. 위메이드라던가 이런 쪽들이 정말로 가파르게 치고 나갔죠.
하지만 지금은 많이 힘들어졌죠. 이런 상황들에서 이 본연의 IP의 힘에 집중하는 외국인들의 행보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2위 봤고요. 3위가 지금 호텔신라예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외국인과 기관들이 유통업종을 양매수하고 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찾아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유통업종 많이 매수했는데 그러면은 개별적으로는 유통업에서 무슨 종목을 양매수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답이 나오는 거죠. 12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은 1215억, 그리고 기관은 940억을 양매수하면서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전부 이쪽에서 나눠서 샀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리오프닝 효과와 더불어서 일단은 호텔신라의 12월에도 가파른 상승들이 나왔다. 이게 중요한 거죠. 매물대에서 지지받고 7만 원에서 지지받았네요. 그러면은 7만 원에서 8만 5천 원까지니까 이것도 20% 이상의 수익률이 바닥권 대비했을 때에는 나왔던 거예요. 이런 흐름들 계속 지속이 되는지, 외국인들이 잠깐 지분율 꺾는 것 같지만 다시 증가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어떻게 열리는지 꼭 체크를 해보십시오. 네, 다음은 하나솔루션이에요. 하나솔루션도 사실상 요즘에 주가는 힘들어요. 근데 내용적으로 힘드냐? 이걸 같이 봐야 돼요. 네. 이 주가가 하이닉스처럼 빠질 때 정말로 반도체 업황 시황이 안 좋아서 이 수급이 빠지는 거며 주가가 빠지는 거냐, 그걸 봐야 되는데 하나솔루션은 아니라는 거죠. 사상 최대 실적 계속 견인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일어나고 증설되는 1.4기가와트까지 해서 3.1기가와트를 아마 하반기부터는 온전하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거예요. 그럼 그 규모가 2,500억, 3,000억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원재료의 가격도 또 다운이에요. 원재료라는 건 폴리실리콘이죠. 원재료는 다운되는데 모듈 가격은 유지되거나 상승된다. 가파르게 수요가 일어난다. 라고 하면은 이중으로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영업 환경이 계속 펼쳐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일단 최근 들어와서 주가가 12월 말부터 좀 떨어졌죠. 이때부터 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매물대 46,000원은 사야 되는 지점, 그리고 박스권 매매할 때 한 54,000원에서 55,000원대는 매도 지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도 역시나 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몇 번 있었죠. 여기에서도 이렇게, 여기에서도 매물대 하단 찍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계속 기회가 좀 왔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왔을 때 일단은 반등을 했어요. 왜냐하면 121선과 매물대가 겹치는 지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지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었는데 이게 이 매물대를 못 뚫고 점점 상승하는 폭 자체가 약간씩 줄어들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왔을 때 12월 23일에 이 121선과 매물대를 동시에 관통하는 음봉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12월 23일에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원래대로라면 지지를 받아야 되는 구간이잖아요. 그런데 12월 23일에 수급 동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일단 외국인들은 샀고, 그런데 기관 쪽에서 일단은 매도세가 12월 22일부터 좀 가파르게 나오기 시작을 했죠. 외국인들은 아직도 사는 기조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내용이 나빠져서 안 사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주가는 흘러내리지만 여전히 미국에서의 중장기적인 성장 전망,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외국인들은 접근한다. 하나의 이게 포인트예요. 다만 기관 쪽들은 연말에 가파르게 좀 차익 실현을 하면서 일단은 투신, 사모펀드, 연기금, 금융투자 위주로 해서 물량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음봉을 만들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온 물량들을 외국인들이 온전하게 다 사갔으면 커버했겠죠. 하지만 개인이 이런 식으로 많이 개입했죠. 이렇다 보니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고 내려가 버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봉상으로는 지지선 이탈이 돼 있고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 하나 남아 있네요. 일단 이 120주선도 있고 조금 더 하락한다고 해도 이 매물대 하단과 60주선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기관의 매도세가 계속 이어진다. 오늘도 팔고 있네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기관을 조금 매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만약 신규 접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급하게 접근할 필요 없어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지점 매물대 하단과 이 60주선이 위치하고 있는 4만원 초반까지는 일단은 한번 보시면서
그래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천천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뭐 제가 볼 때 뭐 여기 정고점 부근까지는 안 가겠습니까? 아무리 뭐 미국 쪽에 수요가 급격하게 갑자기 둔화된다 이런 뉴스 나오지가 않는 이상. 근데 그건 정책적으로 에너지 다변화를 가는 거기 때문에 단기간에 변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솔루션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위에는 삼성전기 있어요. 이 삼성전기 뭐 그동안에 MLCC 수요 부진 계속 안 좋다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결국에는 이겨내고 이 삼성전기라는 종목도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줬어요. 이 9월 말에 올라오는 흐름들 말씀드렸고 아마 제가 12월 초에 나왔을 때 이 자꾸 막히는 지점 삼성전기 그때도 한번 점검을 해드린 기억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14만 원대는 막힐 수 있는 지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맞고 살짝 떨어졌다가 맞고 떨어졌는데 이것도 마지막 매물대와 60일선이 견고하게 지지를 하는 지점까지 왔다 보니까 13만 원에서 안 깨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들의 행보 특별하게 지분율 줄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높이면서 지금 최근래 와서는 가장 높은 지분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삼성전기를 외국인들은 지금 모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행보에 주목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향후에 MLCC 쪽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대로 작은 MLCC가 아니고 전장 쪽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MLCC를 봐야 되는 거죠,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특정 기업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전장 부품이 어느 곳에나 완성차 업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로 다 적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대 기아 쪽의 매출 비중이 큰 부품주와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보시면은 KB금융이에요. 이건 그냥 짧게 넘어가죠. 뭐 아까 삼성생명, 메리츠금융지주를 외국인 기관 쪽에서 샀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것도 한국항공우주 기관들이 순매수했던 것과 같은 흐름이에요. 어차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으로 하나 그룹 자체에서 방산 분야를 전부 다 몰아줬어요. 방산에 집중할 수 있는 분야를 만들었고요. 거기다가 지금 계속 인수행보를 보이고 있죠. 대우조선해양 인수하면서 일단 육해공 갖췄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거기다가 이번에 또 STX 중공업의 매각에도 참여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일단은 엔진 관련된 사업을 STX 중공업이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인수를 해갔을 때 기존의 어떤 대우조선 해양 쪽에 엔진 사업부와 더불어서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인수전에 끼어든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방산 쪽에서 워낙에 잘하고 있는 기업이다. 마찬가지예요. K방산 프리미엄 받고 수주 잔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수주가 기대된다라고 했을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와 같은 관점 견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으로는 지금 LG화학이 8위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뭐 삼성 SDI와 같은 맥락이겠죠. 결국에는 소재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뭐 양극재라던가 이런 쪽들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 같은 관점이죠. 완성차 업체처럼 특정 브랜드, 우리 차만 팔아야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소재들을 LG에너지솔루션에 주로 공급을 하겠지만 캐파 여유가 남는다고 하면은 다른 쪽에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최고의 소재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전기차 쪽에서는 완성차보다는 그 밑에 배터리 셀, 이 중국 기업과는 다릅니다. 지금 하이니켈, 삼원계 쪽에서 NCM 811 쪽 위주로 하고 있고요. NCMA, 코발트 비싼데 중국에서 대부분 밸류체인을 다 가지고 있어요. 콩고에서 나는데 콩고에다가 도로, 철도, 인프라 깔아주고 야 콩고 니네 생산된 코발트 이쪽으로 다 가지고 와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근데 코발트 비싸니까 그것마저도 비중을 줄이려고 알루미늄을 추가해서 NCMA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고부가 제품입니다. 오히려 근데 원재료 가격은 다운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기술력이고 앞으로 영업이익률을 더 크게 키워줄 수 있는 그런 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G화학은 소재단에서 당연히 최선호주로 뽑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밑으로는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도 이 LG생활건강과 같은 관점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 안 드릴게요. 네, 같은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10위에는 오리온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같은 관점이죠. 약간 분야는 다른 식품 쪽이지만 네. 결국엔 유통, 식품, 음식료, 네. 의류 이런 쪽으로 같이 볼 수 있다라는 관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 계속 우상향하기 때문에 뭐 차트 흐름만 한번 보여드리면 오리온 뭐 11월 초부터 계속 올라오는 흐름이죠.
근데 최근에는 좀 가파르게 꺾이고 있어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아직 크게 꺾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오늘도 사고 있어요. 근데 아마 기관 쪽의 매도가 이것도 나왔겠죠. 네, 여기 보시면 기관의 매도세가 갑자기 커졌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연기금에서도 일부 매도가 좀 나왔고요. 투신, 보험, 금융투자 전부 다 같이 매도하는 가운데 그래도 이건 우호적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매도 물량 나오는데 누가 안 사죠? 개인들은 안 사잖아요. 그럼 온전하게 기관의 매도 물량이 외국인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구분지어서 보셔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각 순매수 10위까지 외국인 기관 다뤄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이제 차장님이 추천하는 혹시 매수 주식 있는지랑 네. 자, 2023년 유망 섹터랑 올해는 좀 어떤 주식 사야 하는지 함께 얘기해 주신다면. 일단 매수 쪽에서는 제가 뭐 기관하고 외국인 통틀어서 네.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기관 쪽에서는 지금 당장 그렇게 당기는 종목은 솔직히 없어요. 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많이 12월에 사서 이제 수익률을 제고해야 되는 기간이잖아요. 재계약을 해야 되는 기간이고요. 펀드 매니저들은요. 그렇다 보니까 가파르게 이런 종목들을 잡아서 끌어올린다라는 느낌들이 강했어요. 하지만 외국인은 그렇지 않았죠. 주가가 떨어지는 과정에서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속 접근을 하겠다라는 마인드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또 2차 전지가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삼성 SDI 이쪽 이게 오히려 주가 하락을 좋은 기회로 삼아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 그중에서도 SKO는 배터리 수율이 아직까지 안 잡혔어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게 밸류를 그쪽에다 부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적자 상태에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흑자 전환을 못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답은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예요. 점유율이나 캐파로 봤을 때는 당연히 LG에너지솔루션이 크죠. 근데 이제 우리 사주, 물량 이런 것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LG에너지솔루션과는 좀 다르게 꾸준한 매수 행보를 보여주는 삼성 SDI를 저는 최선호주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중에서 탑픽으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역시 2차 전지라는 거죠? 네. 올해도 2차 전지인데 옥석가리긴 분명히 하셔야 돼요. 2차 전지가 이제 점유율, 침투율이 다 이제 10% 이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보급률도요. 이런 상황에서 모든 2차 전지 종목,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2차 전지인데 그거 들어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로 2차 전지 맞고 2차 전지에서 그동안 이렇게 점유율, 보급률이 올라올 때 숫자가 재무제표에 정말 찍혔는지 그거 아니면 2차 전지 관련주 아닙니다.